네, 18대 대선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해드리기 위해 양당 대변인과 전문가 총 4분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재교 세종대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으로는 문용식 민주통합당 온라인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곽동수 숭실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투표는 어떻게 하고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맞히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시군요. 왔습니다. 네네네. 자, 아까 우리 쫙 전국 투표율을 보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조성이 됐고 이제 캠페인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5년 또 나아가선 그다음 5년, 10년을 좌우할 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열심히 하시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투표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전 11시 투표율이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표율은 물론이고 15년 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투표율보다도 네. 더 높다. 이래서 야, 이건 투표율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아주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국민들입니다. 네, 곽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날씨 때문에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면은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아침에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죠. 먼저 투표하겠다고 70대 남성분하고 20대 남성분하고 몸싸움을 벌였답니다. 결국은 네. 화해하셨는데 보면서 투표하러 가는 모습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독특하게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앞서서 투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사실 지난 17대에서 좀 너무 낮다. 그런 이제 좀 개탄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높은 게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높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뭐 유리하다 뭐 이런 계산보다도 높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 소중한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는 그래서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네. 네,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 선관위에서 유권자 조사를 좀 했습니다.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근데 그때는 이제 79.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투표율 이것보다 낮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네, 중앙선관위가 오늘 오전 발송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 문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조금 전 해명 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수동으로 발송했던 지지 호소 문자가 오늘 오전 지연된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네, 발송한 시점이 어젯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대량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네. 그 문자가 발송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빨리 받은 사람이 있고 날짜가 바뀌어서 뒤늦게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생긴 해프닝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나 근데? 좀 제 질문. 예, 맞습니다. 거기 번호가 1219로 왔거든요. 예. 그 번호는 합법적인 겁니까? 예, 등록된 저희들이 번호인가요? 계속해서 쓰는 번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 휴대폰에도 왔거든요. 예. 오전 11시 48분입니다. 예. 그럼 오늘 아니, 오전 11시 48분인데 잠깐 제 얘기 좀 들으시죠. 아니요. 그 문자를 제 누가 차례니까. 보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이게- 것을 재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야 119 됩니다. 번호로 왔어요. 아니 119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저희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지금 어젯밤에 보낸 게 11시 48분에 도착한 네. 게 잘 이해가 안 예,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판단을 들어봐야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네. 비겁한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예. 예.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그런 문자 하겠습니다. 가지고 흔들릴 국민들도 아니고요. 네, 별로 수사 결과를 예, 지켜보도록 중요한 하겠습니다.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에 이제 유권자 조사는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겠죠?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전에 좀 몇 가지 그 징표로서 예고가 됐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선관위 조사, 투표를 꼭 하겠느냐 하는 투표 적극층 그 응답률도 79.9%로 상당히 높았고 네. 또 먼저 끝난 그 해외 국민 투표 이게 상당히 높았죠.
10.2% 이렇게 높아서 총선 때보다도 한 20-30% 올라갔고요. 그리고 부재자 투표율도 93%까지 올라가서 총선 대비 20만 표가 더 많았거든요. 네. 해서 이런 등등을 보면 이번 대선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선관위 지금 적극 투표층 79.9% 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6% 정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뭐 마음은 먹었으나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날씨가 추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79.9%보다는 떨어지겠으나 네. 지금 추이로 보면 70% 초반대는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는 겁니다. 네, 70% 초반대 정도는 예. 나올 것이다.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은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이제 결국은 응집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쪽 지지층이 이제 서로 결집된 상황이니까 1대1 대결 구도에 어느 지지층이 응집력이 강한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뭐 일부는 70% 넘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전인수 생각은 할 생각이 없고요. 이제 나중에 뭐 곧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러나 이제 통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응집력이란 측면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 지지층이 이제 좀 더 강한 거로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고 저희는 뭐 저희도 투표 동료 운동을 했고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오후 6시 투표가 끝나고 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지켜보면 되겠죠. 네. 네, 곽 교수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77%를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는 뭐 말춤까지 추겠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투표를 독려하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나왔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 7이 2개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이러다 정말 70% 훌쩍 넘겠다라는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참 전에 한 72%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만 같아서 오늘 같아서는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표 열기를 뿜어내고 계신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국민들이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양측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지켜봤고 그걸 위해서 내 스스로 나라의 5년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그만큼 더 성숙했다는 증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재교 예.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투표율이 높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근데 누가 투표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2030이냐, 5060이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대부분 어제까지만 해도 한 대략 70%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한 68에서 72 정도. 근데 그 근거가 선관위가 좀 전에 소개된 투표 의향조사 79.9% 나온 그를 근거로 해서 대략 한 10% 정도 아래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0% 내외로 이렇게 예측들 했는데 문제는 이 선관위가 이 조사를 한 게 12월 6일과 7일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이 난무하기 전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투표율이 79.9%로 하면 대략 한 70% 나올 건데 이것이 현재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저는 그 흑색 선전을 위해서 뜨거워진 달구어진 그 이제 분위기의 탓이라고 보는데 그 탓에 의해서 어느 쪽이 이제 투표장을 달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건 예. 아직 뭐 지금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네, 말씀 잘 예. 들었고요. 네, 12시 정각 현재 투표율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선관위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네. 네,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정현 기자. 네, 투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당초 예상대로 투표율이 지난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낮 12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투표율은 34.9%입니다. 17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28.8%였던 것에 비해 6.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9.8%를 기록했고 전북과 광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울은 30.7%를 나타내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전국 13,000여 개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마감 이후 투표함은 바로 개표장으로 옮겨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표 판도나 양상 등이 70.8%를 기록한 지난 2002년 16대 대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는 과거 선거보다 다소 늦은 오후 11시가 넘어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JTBC 신정현입니다.